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택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나는 공부가 적성이 안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을 겁니다. 예, 공부가 생각만큼 잘 안 되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 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매력에 끌려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따라가게 되고, 또 좋아하는 음식, 또 좋아하는 커피, 이런 것들 다 매력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먹고 또 가서 마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공부라는 놈은 아무리 오래 해도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공부를 중단했을 때 편안함을 느낄 때가 많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또 저는 공부를 해야만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이 책이나 또 이 공부라는 놈이 커피처럼 향기를 솔솔 일으킨다든지 또 맛을 느끼게 하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공부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절대 공부라는 것은 발이 안 달려 있죠. 발이 안 달려 있어요. 이 컵을 가지고 오려면 제가 손으로 뻗어 가지고 가져와서 마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그냥 이 컵을 쫙 째려보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뭐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초능력. 그 저녁 프로에, 오락 프로에 자주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젓가락 놔두고 막 휘게 만든다든지, 뭐 또 유리잔 이렇게 깨지게 한다든지, 막 그런 쇼를 벌렸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뭐 초능력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신기해서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초능력이 없단 말이죠. 어쨌든.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시고 싶으면 내가 가서 물을 떠와서 컵에 이렇게 따라서 마시는 것밖에는 없어요. 물이 저절로 내 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공부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성큼성큼 걸어오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이나 공부 이런 것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동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놈을 데리고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나가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번민을 주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야, 너는 아무래도 공부가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때인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공부가 적성이 안 맞아요. 예. 지금 또 뭐 공부를 하려고 책을 엄청 사놨어요. 안 맞아요. 하기 싫어요. 예. 공부가 뭐 왜 하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 저절로 이렇게 들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냥 편안한 책 읽고 독서하고 한 번씩 자전거 타고, 그것도 매니아들처럼 막 이렇게 많이 못 하고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자전거 타고 또 산책하고 등산하고, 그런 것은 적성에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전문적으로 하라고 하면 매일같이 독서하고 또 매일같이 등산하고 매일같이 자전거 타고 그렇게 하라면, 그것도 역시 하다가 나는 자전거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자전거 타는 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한테 적성이 맞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보면요, 거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적성에 맞았느냐, 내 적성이 과연 따로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나는 공부가 적성이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약간 막아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적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적성 이런 거 따지고 뭐 그렇게 할 시간 없잖아요. 그죠? 예, 적성에 맞건 안 맞건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적성과 상관없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가들의 책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작가들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 언제 글을 쓰는지, 심지어 뭐 작가들의 공간, 이런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제는 그거였어요. 테마는 그거였어요. 작가들이 어디서 주로 글을 쓰는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봤어요. 뭐 연구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작가들의 삶이 궁금해서, 또 작가를 소재로 한 소설도 제가 많이 봤는데, 공통적인 것은 작가들이 영감을 기다렸다가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을 기다렸다가는 절대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작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그림 그리는 분들도 그렇죠. 예, 그림 그리는 분들도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고 갑자기 내가 이 뭐 호숫가를 보는데 빛이 반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뿅 가가지고 거기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시중에 이렇게 갤러리에 냈는데 대박이 났다. 그것은 이제 영화에 그런 일이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작가나 화가나 예술가들이, 또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감, 어떤 필이 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작가들이나 그런 분야도 그렇는데 우리가 무슨 영감을 기다리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공부를 해야 하는 마음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공부를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예, 강행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참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 이제 굉장히 뜨거운 마음인 거죠. 자, 그런데 한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집에. 엄마가 이 아이를 향해서 이 아이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성공을 시켜야 돼. 그 생각 틀린 건 아니죠. 엄마로서. 아이를 위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 것 같습니까? 번아웃. 예. 탈진하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엄마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하다가 쓰러지고 말게 될 것이고, 또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보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마음보다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 이거는 강도는 덜하죠. 그리고 덜 뜨거워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을 이렇게 한번 만나보면 뜨거운 사람이 좋아요?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뜨거운 사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람 빨리 식어요. 근데 따뜻한 사람, 예,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참 즐겁고 편안함을 우리가 느끼는 건데, 바로 우리가 1년이나 수년 동안 공부를 하려면 필요한 것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관념보다도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 예, 따뜻하고 부드럽고 나를 감싸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거야. 그죠? 박 변호사님 좋습니다. 도대체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거냐고요? 그 질문을 하시고 싶을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것이 생기느냐? 예,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를 시작하면은 돼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도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 진로도 알아보고, 또 왜 나한테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지, 또 나는 왜 공부가 적성이 안 맞는 것까지 그런 염려들을 하실 텐데, 조금 전에 예를 든 작가, 예, 이 작가들에게 영감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영감이 들어와서 시작하진 않아요. 영감이 언제 들어오냐면, 그리고 그분들 영감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예. 그걸 그냥 제가 영감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영감이 들어오는, 그분들에게 글을 계속 쓰고 싶다라는 욕구,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라는 화가들의 그 욕구는 언제 생기냐면,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예. 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작가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소설을 쓰고 있으면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글을 쓰게 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A라는 등장인물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A라는 등장인물이 작가한테 이야기한대요. 야, 여기서 이렇게 너 생각대로 이렇게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이쪽으로 가서 내가 일을 당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건 어때? 그런 게 보인대요. 네. 뭐 화가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가에 대한 책은 제가 많이 못 봐가지고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공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 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것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자, 여러분들 물건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이런 제품들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그죠? 뭐 이런 제품, 유리 제품, 사기 제품 이런 걸 만드는 공정이 어떻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료를 모아서 기계 속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계 속에 들어가면서, 그죠? 들어가면서 뭐 돌에서 이런 사기나 유리나 이런 것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불로 이렇게 데워서 끓이고 그 들어가야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들어가기 전에는 제품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주로 생겼냐면 책을 보면서 많이 생겼습니다. 책에는 감성적인 게 들어있고 또 하나 논리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감성과 논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공부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하지? 거기에 대한 답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지? 그런 과정들도 책에 나오고요. 물론 공부 방법에 대한 책을 보시란 말씀 아닙니다. 공부와 아무 상관없는 책을 보셔도 모든 책에는 그런 감성과 그런 논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책에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르를 여러분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한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막 그대로 하려고 하든지 그런 노력을 굳이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책들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고 구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공부를 하면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내가 공부를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구나.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합격, 불합격, 그게 막 매달렸지 않습니까? 합격하면 내 세상이 열릴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합격이 안 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막 극단적인 생각이 드는데, 책을 보다 보면 다른 길들이 보여요. 물론 그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 합격하시겠죠. 성공하시겠죠. 하지만 내가 합격을 한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고 불합격을 한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 인생을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막 연연해 하지 않고 약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런 책의 도움을 참 이렇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공부가 적성이 안 맞아, 나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 분들 일단 공부를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절대 공부가 적성에 맞는 사람은 없다, 이 개념을 하나 세우고 가십시오. 예. 그리고 대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것은 저절로 생긴다고 안 했습니다. 그죠?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어요. 예. 커피 향도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커피숍에서, 스타벅스에서, 카페베네에서 커피를 끓이기 때문에, 누군가 끓이기 때문에 그 향이 밖으로 솔솔솔솔 흘러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그냥 생기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잘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약간 다른 것 같죠? 약간 다른 것 같죠? 뭐 달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나한테 저절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공부가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또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내세요. 괜찮아요. 작가들이 소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 합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가짜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것도 진짜 세계 중에 하나거든요. 작가들이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내듯이, 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불을 지피세요. 계속 불을 지피세요. 이거는 불은 계속 지피지 않으면 언젠가는 꺼져요. 중간에 또 꺼져요. 예. 만약 꺼지면 다시 지피면 되는데, 다시 지피면 되는데, 왜 나에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안 생기지? 전에 한번 생겼는데 왜 이렇게 끝이 났지?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불을 안 지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시 여러분들 마음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의 불을 지피시면 되는 겁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성공합니다. 예.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빨리 또 잘 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 띄게 됩니다. 하고 싶으니까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와 적성이 안 맞다 생각 버릴 것.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만일 그것이 스스로의 마음에 없다면 만들어낼 것.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도구는 책이다라는 것. 예,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